네,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자,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좀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올랐는데요. 미국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미국 차트는요, 이때 저점을 찍고 10월달 작년 10월달 저점을 찍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행보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요. 자, 행보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눌림목 이후에 1파 상승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파 상승이요. 그 다음에 2파 조정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3파 상승 들어왔고요. 이번에 4파 조정 들어왔고, 이제 5파 상승. 작은 파동상의 5파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자, 5파 상승이요. 대략 5파 상승의 지점은요, 대략 한 27,000 정도, 지금 26,412포인트인데, 다우존스 지수가요. 다우존스 기준으로 한 27,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우존스가 27,000포인트 정도 가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대략 한 2270포인트에서 2280포인트 정도, 그 정도 구간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우지수 27,000포인트까지 갈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2270에서 2280 정도 구간까지는 진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라 뭐 종목 얘기보다는요,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유튜브를 초창기에요. 유튜브를 제가 할 때, 코스피 지수를 제가 그때 예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뭐 제 예측이니까요. 그냥 뭐 이렇게 참고로 마시고요. 2400포인트 정도에서 한 2500포인트 요 구간 사이에 단기 반등의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 초기에 보시면요. 2,500원 넘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충 그 정도, 2,400에서 500 정도가 고점이라고 봤는데, 그 중간에 2,275포인트부터 2,320까지 요 구간이 상당히 강한 매물대이거든요. 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2275포인트부터가 또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되는 그런 매물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233인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아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27,000포인트 정도까지 간다면 코스피는 2270에서 8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 이후에는 뭐 다시 좀 눌림목이 들어오겠죠. 눌림목이 들어오겠지만 결국에는 23,0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거로 보입니다. 자, 눌림목이 들어오겠지만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 생각에는 코스피 지수가 23,000 정도 근처에 오면 일반 개별주들은요, 이제는 거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2,400포인트를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개별주가 한계에 도달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2,320을 돌파한 이후부터는요, 코스피 대형주들이 지수를 견인을 해서 순식간에 2,400포인트나 2,450포인트까지 코스피 대형주들이 견인을 해서 지수만 올라가지, 실제로 코스닥 개별주들은 저는 2,300이 넘어가고 2,320이 넘어가면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코스피 대행주가 움직일 때 같이 연동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품주들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IT가 가면 IT 부품주가 가듯이, 자동차 가면 자동차 부품주가 가듯이, 그런 일부 종목 코스닥에 그런 종목들이 따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외의 개별 종목들은 코스피가 2300 정도까지 도달할 때쯤 되면 그 시세에 휘날레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코스닥 일부 종목들은 휘날레를 내기 위해서 급등하는, 마지막 급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양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1안, 2안, 3안 여러 안 중에서 제가 한 개의 안을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제가 세력이 아니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코스피 미국 증시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난주에 보시면 지난주에는 어떤 종목이 많이 움직였냐면요, 전기차주하고 만도, 전기차주, 그 다음에 뭐 수소차는 조금 약했습니다만은 수소차도 조금 움직였고요. 자, 지난주에는 이런 자동차,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차도 좀 움직였고요. 이런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동차 관련,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IT 쪽이니까요. 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은 일봉을 보시면요, 2019년 1월달에 저점을 찍고요, 2019년 1월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1차 상승이 들어왔고 눌림목 들어왔고, 2차 상승이 들어오고 눌림목 들어오고, 3차 상승 이렇게 가는데, 좀 크게 보면요, 파동이 주봉을 보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죠. 1월달부터 이미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익홀딩스는 이런 IT 부품 관련주, IT 관련주들은 저는 이제는 중간 정도 지점까지는 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반대로요. 자, 1월달에 IT 관련주들은 바닥을 찍고 올라갔는데, 코스모 신소재 전기차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월달에 바닥을 찍고 계속 우상향을 한 게 아니고요. 1월달과 이번 주죠. 이번 달에 13,900원을 찍은 적이 있는데 13,950원을요. 거의 W자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원익홀딩스보다는 엉덩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원익홀딩스는 여기서 바닥을 찍고 똑같이 상승을 했지만, 자, 원익홀딩스는 똑같이 상승을 했지만 눌림목의 폭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바짝 세우면서 올라가 버렸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반등도 원익홀딩스보다 각도가 좀 낮았고요. 눌림목도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죠. 자, 그래서 탄력이 떨어진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글쎄요, 원익홀딩스나 이런 IT 관련주들은 이제 중간 지점까지 왔으니까,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전기차 관련주나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주, 아니면 일부 또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눌려졌기 때문에 키 맞추기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번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나올지 아니면 23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뒤늦게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주자로서 시세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관련주는요, 이번 주에는 충분히 하락한 이후에 이제 바닥이 나온 것 같으니까요. 자, 전기차 관련주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좀 위에 매물대가 첩첩으로 있습니다. 당장은 뭐 16,580원 당장부터 시작해서 16,350원도 당장 매물대가 있고요.
또 18,000에도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위에 첩첩 삼중인데요. 그래도 이런 시세의 흐름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뉴로스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차 관련주요. 자, 뉴로스는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드릴 때 이 양봉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작은 소파동의 5파를 완료한 이후에 이 이동평균선이 몰려있는 5일선, 10일선, 21선을 목요일날 캔들이 크지는 않지만 이 이평선들 뚫어버렸거든요. 자, 요 이평선을 뚫으면서 나름대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며칠간은 좀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며칠간은 행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좀 비축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어제 목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시가, 목요일날 시가 6,200원은, 이제는 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종가상으로 6,200원을 다시 이탈한다면, 그때는 좀 비중 조절이나 손절을 해야 될 듯 하고요. 이 6,200원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정 시에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만약 6,200원을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소차도 보시면 지금 제가 일봉을 열어놨는데요. 5일선, 11선, 21선이 지금 들어 누웠거든요. 그런데 들어 누운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아직은 옆으로 조금 행보가 필요할 듯 합니다. 자, 행보가 좀 필요할 듯 한데요. 바로 머리 위에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로 머리 위에 보시면요. 이런 저항대의 물량들이,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매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흘러내려오고 나면 어느 정도 이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는 좀 모여져야만이 에너지가 좀 함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당장 올리기에는 당장은 바로 위에 6,800원부터 7,300원까지는 6,800원부터 7,300원까지는 상당히 심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올라간다면,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런 매물 과정의 소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듯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주나 수소차 관련주는 바닥은 나왔지만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듯하고, 당장 급등이 아니라 차근차근, 만약에 올라간다면요, 차근차근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내수 관련주를 제가 좀 주목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물론 이 내수주 관련주도요. 당장 머리 위에 저항선을 이고 있습니다. 근데 내수주 관련주도요. 이런 저항선을 이고 있지만 이 저항선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선들 내수주 관련주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시세를 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내수주 관련주들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어떤 트렌드는 묘한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주 관련주들은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IT 관련주는 이미 중간 정도 왔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시작을 이미 했거나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수주 관련주는 지금 현재 일부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내수주 관련주인데요. 많이 올랐죠. 그동안에 미세먼지 관련주 테마로 엮여가지고요. 이 하처도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조정 구간이 있는데 하락의 각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 생각에는 조만간 이 조정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오늘 정도가 단기적으로 가격 바닥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만은, 하처는 9,500원을 깨면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9,500원을 깨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요 자리가 저는 거의 단기적으로는 바닥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9,5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하처는요.
개인적으로 하천은 저는 13,000원에서 13,000원 2,3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투자에 참고로 하시고, 당장 하천은 위에 21선, 11선, 5일선이 바로 위에, 머리 위에 있습니다. 만원, 11,100원, 11,150원까지는 바로 위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는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위에 가격하고 저항대가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요거를 돌파하고 나서 12,2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매매를 하시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12,200원에 만약에 안착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13,000원 정도에서 13,2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갈 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주 대장주인데요. 위닉스는 하처보다는 좀 더 하락의 각도가 좀 세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26,500원에서 27,000원 구간이 만약에 1차 지지선인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 25,0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점이 25,850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크게 25,000원을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차 지지선이 제가 25,000원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25,000원 정도는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하락의 각도가 하체보다는 좀 더 강하죠. 자, 바닥을 어디서 형성할지 단기 바닥을요, 좀 지켜보셔야 될 듯 하고요. 이 종목도 바로 위에 5일선, 11선, 21선이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21선이 벌써 28,65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가격에서 얼마 차이가 나질 이제는 좀 차이가 나네요.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자, 근데 5일선이 지금 하락의 각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닥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요, 그때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저항선 때 하처처럼 5일선, 11선,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약간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확률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자, 위닉스도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최소한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주봉상 일단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저는 한번 다음 주에는 반등이 좀, 다음 주 초에는 밀리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양봉이 뜰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의 제 목표가는, 이 종목도 꺾일 때 강하게 밑에서 올라왔는데요. 한 번에 저는 꺾일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쌍봉 정도는 만들고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저점이 단기 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분명히 양봉이 좀 하나 뜰 것 같습니다. 반격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만도를 보시면요, 지금 만도는 제가 저번에 목요일에 말씀드린 대로요, 요 자리요 36,300원 정확하게 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지금 제 보조 지표상이나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요, 이제는 조금 다음 주에는 숨 고르기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도나 수소차, 전기차주는요, 다음 주에는, 전기차주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조정이 와도 크게 조정 들어올 것 같지는 않지만요, 일부 종목들, 일부 자율주행차나 에스모 같은 이런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뛰더라도 다음 주 주초 이후에는 조금 숨 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도나 그다음에 전기차나 이런 수차, 자율주행차, 자동차 쪽은 다음 주에는 좀 숨 고르기가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위닉스나 하처처럼 내수주들이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제가 여러분께, 금요일날은 저는 좀 지금 전부 A-프로젠 KIC라는 종목을 제가 목요일날 매도를 완료를 하면서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포트폴리오를 짜서 재매수하려고 그랬는데요. 금요일날 이런 이 주식장이는 그 습성을 버릴 수가 없는지 제가 참지는 못하고요. 금요일날 아침 9시 5분인가 10분에 중국 기업들을 제가 두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 중이고요.
목요일날 제가 차트를 보다가 차트 모양이 나쁘지 않아 보여서 제가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었어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요.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자리는 제가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조정이 들어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관망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훅 빠지고 나서요. 3일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현재 추세 자체는 상향, 우상향 추세니까 이 자리 정도면 바로 밑에 21선도 올라오고 하니까 매수해 볼 만한 자리 같아서 원래는 월요일날쯤에 매수를 하려고 그랬다가 금요일날 급하게 아침에 9시 5분에 두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하고 저는 차이나 그레이트 두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 좀 더 보유해 볼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여서 일단 보유를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금요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들어오면 눌림목이 들어오면 매수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